과연 진짜 그만큼 돈값을 하는지, 그 역할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변호사요? 네, 아직 일기.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제가 사석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저의 직업을 밝힐 때가 있잖아요.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두 번째를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악인도 변호를 해야 되냐, 이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고, 그 영상은 지난 영상에 있으니까 지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 과연 뭘까요? 전관 변호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러이러한 사건을 당했는데, 제가 피의자가 됐는데 고소를 당했는데 전관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선임하면 그만큼 효과를 볼까요? 이것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전관 변호사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관이라고 하면 이전에 판사나 검사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판사를 하거나 검사를 하다가 몇 년이 지나서 옷을 벗고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을 전관 변호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호사들은 당연히 수임료가 훨씬 비싸겠죠. 일반 변호사로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데, 많게는 한 2배에서 3배, 많게는 진짜 10배까지도 수임료를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거액의 수임료를 주면서 전관을 수임하는 것이 과연 진짜 그만큼 돈값을 하는지, 그 역할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전 로펌에서 일했던 것들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전에 제가 일했던 로펌은 굉장히 좀 특수한 분야의 국제중재, 국제사건을 많이 담당하는 로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출 수입 과정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을 했고, 저희 로펌이 선임을 돼서, 저희 로펌은 전관 출신 변호사가 있는 로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대표님들도 변호사를 시작했던 분들이 쭉 변호사를 하는 그런 로펌이었는데, 저희 쪽은 충분히 전문성이 있고 해서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상대편이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을 한 거예요. 어디 고등법원 부장 출신을 선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뢰인도 불안한 마음에 전관 출신을 선임해야 되냐라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 담당 판사, 주심 판사 있잖아요. 그 판사의 직접적으로 정말 베스트 프렌드, 뭐 연수원 동기라든지 같은 반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학부에서부터 같은 학번이라서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니면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그냥 단지 그 담당한 주심 판사와 같은 법원에 있었다, 또는 뭐 몇 기수 선배다, 뭐 이런 판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또 상대방이 전관을 선임을 했으니까 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로펌과 공동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국 저희 로펌이, 저희 측이 패소를 했는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전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로펌에서 일은 사실 저희가 다 했는데 전관 로펌에서 하는 일은 크게 없었습니다. 와서 저희가 기존에 제출했던 뭐 수십 개의 준비 서면을 몇 개로 압축해서 그것을 그냥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전관 변호사 역할은 그냥 이름값을 빌려주는 그 역할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갔겠죠. 우리보다 아마 더 많은 수임료를 받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전관 변호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진짜 도움이 되는 전관은 있긴 있습니다. 어떤 전관이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어떤 형사사건이 있다고 치면은 그 담당 검사가 지금 수사 과정에 있어요. 그럼 지금 기소하기 직전인데 담당 검사의 연수원 동기라거나 아니면 같은 학부 때부터 정말 절친했던 사이라거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조금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그런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사람이 그 검사에게 뭐 뒷돈을 찔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사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사안이다, 좀 이런 부분 좀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죄를 무죄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전관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근데 검사에게는 여러 가지 재량이 있잖아요. 유죄를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수 처분들, 뭐 몰수 취직 이런 부분을 빼줄 수도 있고, 아니면 2년 구형할 거를 1년 구형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재량권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친한 연수원 동기라던가 같은 학교, 같은 학번 동기라던가 이런 정도의 친분이 되어야지만 전관을 선임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고등법원 부장판사, 어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달고 그 다음에 퇴임을 했어요. 그리고 사건이 들어왔어. 퇴임을 한 직후에는 좀 효력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뭐 몇천만 원 여러분한테 줘요. 개인이 선임할 수 있는 전관에게 줄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2천만 원 받았다고 치면은, 근데 본인은 부장판사 출신인데 지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는 일반 평판사야. 근데 한참 자기한테 후배 기수한테 직접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할까요? 한 2천만 원을 받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돈은 받았지만 그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돈만 받고 내 이름값을 빌려주는, 그 이름값 빌려주는 걸로 돈을 받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천만 원에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판사나 검사를 했던 분들한테는 더 그래요. 그래서 개인 사건에서 정관의 힘을 발휘를 하려면 뭐 부장판사 출신, 그리고 옷 벗은 지 한 3년에서 5년 된 이미 오래된 사람은 크게 의미가 없고, 정말 그 사람이랑 친했던 그런 변호사라든지, 오히려 그러니까 꼭 전관일 필요가 없는 거죠. 해당 담당 판사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 근데 그 친분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연수원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같은 기수라든지 같은 반, 뭐 같은 조. 연수원 1000명 중에 반이 14개 반이 있고 조가 또 그 안에 각 3개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조였다면 정말 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변호사를 오히려 선임하는 것이 전관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법조 10년 차이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판사나 검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제가 맡은 사건인데 법원에 가보면 담당 판사가 제 연수원 동기고, 담당 검사가 제 연수원 동기고, 아니면 연수원 한기수 선배라거나 한기수 후배라거나 뭐 이런 경우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고 수임한 건 아니지만 그럴 때 굉장히 어느 정도는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그 도움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어떤 유죄가 무죄가 되고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와서 이런 코치를 해주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면 정말 법 위반이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들어가면 제 얼굴을 알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뭐 제가 뭐 신청을 이렇게 하면 잘 받아주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건 있겠죠. 여러분들도 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전관에 너무 목매일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그것보다는 정말 그 해당 판사와 검사와 정말 친분이 있는지, 그리고 같은 기수인지, 실제 친분은 없어도 같은 학교라거나 같은 학번이라거나 같은 기수라거나 하면은 딱 보면은 판사나 검사들도 변호사가 누가 들어온지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프로필 검색하면 로엔비라는 어플에 보면 또 다 나오니까 나랑 동기네 이러면 아무래도 좀 더 하나라도 정보를 더 알려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이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거는 저를 찾아오시면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렇게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더 좀 적절하진 않거든요. 불법적인 이런 걸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좀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점, 그런 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서 선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